이렇게 해서 나는 스파이가 되었다. 연락이 올 때까지 가능한 한 평범하게 살기. 이게 스파이 활동이란다. 다시 시작되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딱 한 가지 달라진 것은 홑 냉장고 속에 5천만 원. 나는 스파이가 된 거다. 굉장히 두근거렸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영화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헤엄친다 속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덕필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본이입니다. 아, 본이가 고생했어요. 어려운 걸 이걸 해내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거예요. 듣고 계신 분들은. 저는 사실 이 오프닝 보면서 이 영화 참 좋아하는 영화라 여러 번 봤는데, 최근에 제가 본 콘텐츠 중에 좀 비슷한 게 스파이 패밀리라고 일본 만화 원작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네. 거기도 겁나 비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을 꾸리고 사는데, 뭐 누구는 약간 초능력이 있고 누구는 엄청난 스파이고 누구는 엄청난 암살자고, 근데 자기 능력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비밀이 걸리면 안 돼. 그래서 엄청 평범한 척을 하려고 다들 노력을 하는 그런 게 재미거든요. 비슷하네요. 근데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 패밀리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평범함과 비범함은 무엇인가, 거기서 나오는 어떤 생각해볼 수 있는 거,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작품이 책플릭스에 이제 나왔다니? 그러니까요. 맞아요. 되게 책플릭스 깔이에요. 제가 ENFP잖아요. 전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이거 진짜 내가 평소에 되게 많이 하는 상상이 영화로 나온 것 같다. 쓸데없는 상상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내가 우에노 줄이다. 그렇다기보다는 막 떨어진 전단지나 우리 막 걸어가다 보면은 가끔 정체불명의 막 뭐 모집하는 이런 거 막 화장실 같은 데 많이 써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 그런 거 보고 항상 이거 혹시 뭐 위장이고 사실 전화하면은 뭐 어디 북이랑 연결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상상 많이 하는데 약간 반가웠어요.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피곤할 때 꾸는 꿈 같다고. 맞아요. 망상병. 근데 처음엔 그렇게 막 웃으면서 보다가 이런 영화 또 특징이 마지막 뒤로 갈수록 뭉클하죠. 뭔가 많은 삶에 대해서 많은 걸 좀 생각해보게 하는, 내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영화여서 이거 오지가 골라줬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이 작품을 왜 이제 했지? 막 이제 떠올렸지? 싶을 만큼 너무나 책플릭스에서 다뤄볼 만한 영화라 생각했는데, 근데 오프닝을 사실 가져온 거는 오프닝이 줄거리의 한 80% 정도를 설명하는 맞아요. 다고 봐도 무방한 이겁니다, 영화는. 네, 사실은 이 영화는 어떤 촘촘한 서사와 이 줄거리에 어떤 탁 치는 그 절묘한 부분들이 끌어가는 영화는 아니에요, 솔직히. 이 줄거리의 본질은 사실상 오프닝이 다 나왔다.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메시지를 찾아볼 것이냐. 이게 재밌어서 가져와 봤고요. 오늘 이 영화 얘기 나누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좀 이런 평범함과 일상의 어떤 의미들 되살려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일본 영화 감성으로 딱 오늘 그 설정이 나온, 딱 오프닝에 나온 그 설정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게 되게 재밌는 작품이죠. 네, 아까 나왔지만 제목은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헤엄친다. 제목부터 약간 좀 심오하네요. 네, 2006년작이더라고요. 무려 20년 정도가 묵은 작품인데도 이렇게 생명력이 살아있다는 점 일단 칭찬하고, 이 또 영화의 또 매력 중에 하나는 우에노주리랑 아오이유의 아주 풋풋한 시절의 맞아요. 그 모습들을 또 감상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저한테는 매력이더라고요. 간단하지만 그래도 줄거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선 주인공은 그냥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살아가는 주부 스즈메입니다. 이 스즈메 우에노 주리 배우가 이제 보냈고요. 스즈메의 이 무료함을 더하는 요소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멀리 이제 출장 가서 떨어져 지내는 남편이에요. 나오지도 않아요, 영화에. 이 남편이 번번이 전화를 해가지고는 거북이 밥 줬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야. 짜증나. 네, 이 스즈메가 이제 지금 이제 돌보는 거북이 밥을 줬는지, 그러니까 스즈메보다는 거북이 안부를 더 중시하고 챙기는 이 남편이 스즈메의 일상을 굉장히 무의미한 것으로 막 축소하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남편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이제 두 번째인데, 소꿉친구가 한 명 있어요, 스즈메한테는. 이름은 쿠자쿠. 이름부터 쿠자쿠는 공작이란 뜻이고 스즈메는 참새래요. 이미 여기서부터 티가 나죠. 뭘 해도 되게 비범하고 특출나고 잘하고 화려하고. 눈에 띄는 화려한 쿠자쿠
곁에서 이 참새 같은 스즈메는 뭘 해도 평범하고 오히려 존재감이 너무 없고 자꾸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오랜 친구일수록 자꾸 그 곁에서 내가 초라해지고 나는 투명 인간인가? 약간 질문할 정도로 너무 자기는 평범함을 오히려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일례로 학창시절 에피소드 들려줘요. 둘이 학창시절에 가방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는데 정말 쿠자쿠는 그 스티커조차도 너무 멋들어지게 잘 붙이고 난 너무 촌스러운 거야. 이 스즈메의 가방에 스티커는 너무 좀 잘 못 붙였어. 근데 쿠자쿠의 가방은 소위 간지나는 거예요. 눈에 띄고 남들이 좀 제법인데 할 만한 것이라면 도화살이 있는 거죠. 그죠. 약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쿠자쿠라면 스즈메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오히려 무색무취의 삶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자기가 그래요. 가방에 스티커 붙이는 센스가 곧 인생의 센스라고.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그냥 뭐 평범하게 몸이 건조하게 보내던 스즈메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죽하면 막 지나가는 사람이 막 치고 가요. 그래서 내가 안 보이나? 존재감이 너무 없어서. 다른 사람들 너무 안 보이나? 그러니까 누가 날 지나가다 날 봐도 돌아서면 몇 초 만에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난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는 스즈메가 있어요. 근데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되게 평범해지고 싶은 욕구가 많았어서 반대로 내가 너무 특이하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이제 20대 때 대학생 시절에는 학교를 와보니까 너무 멋지고 특별하게 쿠자쿠 같이 사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반대로 내가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평범한 중간 정도 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만약에 너무너무 평범해서 무색무취를 만약에 빵점으로 두고 너무너무 눈에 띄어서 쿠자쿠 같이 뭘 해도 눈에 띄는 특별함을 10점에 준다면 어떠세요? 스스로 평범 지수를 매겨본다. 나는 어느 정도다. 평범에 가까울수록 0점인 거죠. 0점인 거죠. 저는 평범하다는 게 다른 내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이랑 비슷하다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 동질적이다. 네, 한 2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생. 평범하다. 근데 그래서 왜 2점이라고 했냐면 뭐 예를 들면 막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예를 들면 한국이라고 치면 한국인 공감 이런 거 봤을 때 10개 있으면 한 8개 정도는 공감이야. 다 공감이 돼요. 뭐 성격 급하다, 뭐 빨간 글씨로 이름 안 쓴다, 뭐 이런 거 다 공감인데 한 2개 정도는 공감이 안 되고 저는 어렸을 때 오히려 제가 너무 평범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뭐 다 똑같으니까 교복도 다 똑같이 입고 다니고 항상 튀려고 좀 억텐으로 막 억지로 난 친구들과 달라 이런 거를 난 한두 4차원이야. 막 개씩은 이러고. 만들었었어요. 진짜 좀 창피한데 예를 들면 막 유치원 때도 어린이 친구들은 여자 친구들은 대부분 좋아하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 우리 때는 세일러문에서 세일러문의 머리 긴 캐릭터를 대부분 다 좋아했어요. 아, 맞아. 누구 말하는 거야? 비너스 말하는 거야? 아니면 그 주인공 세일러문이랑 그리고 몇 명 있거든요. 마스랑 그쵸, 몇 그쵸. 명 있어요. 마스랑 맞아 머리 핑크인 애랑 근데 저는 일부러 사실 저도 머리 긴 애가 좋은데 일부러 머리 짧은 캐릭터 좋아하고 머큐리. 맞아요 머큐리 좋아하고 막 웨딩 피치에서도 제일 마이너인 데이지. 데이지 단발. 혼자 맞아. 좋아하고 근데 단발이 그게 마이너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진심 좋아한 건 아니고 약간 튀고 싶어서 그런 걸 항상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남자애들은 막 파란색 좋아하고 여자애들은 다 핑크색 좋아하는데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핑크색 좋아하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절대 핑크색 사지 마. 그러니까 뭔가 그게 엄마가 지금도 그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걸 계속 자존심 상해하면서 나는 파란색 좋아. 나 그리고 노란색 좋아. 막 이런 말 하면서 좀 고집을 부렸네. 정체성 투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나의 네. 정체성은 딴 게 있는데 어거지로. 그러니까 억지로. 그러니까 뭔가 그 특이해지기 이점은 위해서. 제가 너무 평범하고 그 사회 룰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한 나의 자존심 값으로 2점 정도는 제가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 정도예요. PD는. 근데 사실 본인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좀 튀는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하여튼. 저는 사실 점수로 따져보라길래 3점을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생각보다 낮네? 평범한 점, 평범한 편. 그러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을 때 이건 좀 다른 삶이랑 다른 것 같다 할 때 1점씩 추가한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 한 3점 정도 된 거야? 세 개다. 1번 직업 자체가 사람이 많지는 않다. 맞아. 점점 많아지고 희귀하긴 해요. 있지만 유튜브 PD는 점점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회사가 방송사니까 지상파를 그쵸.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가치관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에 몰았어요. 돈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럼 우리 회사 못 다니니까. 거의 그리고 10점인데? 이미 거기서부터 이미 많이 올라가는데? 근데 뭐 이런 사람들 꽤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니까. 맞아.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 자녀 양육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점에서는 이게 근데 합쳐서 1점.
뭐 이런 사람도 그것도 많이 평범해지고 있어요. 맞아. 네. 요즘 세상에는 이것도 많이 그쵸, 보편화되고 그쵸.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세 번째는 예능을 거의 안 본다. 저 진짜 아예 안 봐요. 그건 특이하다. 무한도전도 안 봤어요? 지금 아, 기준으로. 현재 스코어. 예전에 무한도전이랑 런닝맨 한참 마지막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근데 약간 덕빈이한테 특이한 점은 남들이 많이 하는 걸 안 할 때 그치. 하나씩 특이함이 올라가는. 근데 반대로 스즈메는 무색무취라서 오히려 빵점에 가까운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평범과 특이가 보통 섞여 있는 경우인데 스즈메는 난 정말 투명 인간인가? 나는 정말 평범의 극치다. 이렇게 스스로를 보고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스즈메도 평범하진 않아요. 막 걸어다니다가 막 좀 특이한 짓들을 많이 하고 막 하여튼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수도관을 뚫으러 온 아저씨가 어느 집은 변기에 오징어 순대가 막힌 경우가 있었다. 거짓말 치지 마 이랬더니 보여줄게 하고 따라가요. 막 그 아저씨를 따라가서 확인을 한다던가. 이 경우에도 막 계단을 오르는데 앞에서 이제 사과를 싣고 가던 리어카가 뒤집어져서 사과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사람이면 옆으로 이렇게 피하잖아요. 바짝 바닥에 붙어서 사과를 내 등 위로 지나가게 해서 피한다던가. 좀 제가 봤을 때는 0점에 가깝다기보다는 10점에 가까운 인물인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스파이 모집 공고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즈메의 일상에서는 정말 비범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대수롭지 않게 장난이려나 하고 넘어갔다가 결국에는 이 평범한 자기의 인생의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고 이 모집 공고문을 찾아갑니다. 거기 나온 정보대로 찾아가고 거기서 실제로 자신들이 스파이라고 주장하는 부부를 만나게 돼요. 실제로는 정말 말이 안 되죠. 스파이라는 게 갑자기 무슨 되게 평범한 일본인 부부가 우린 사실 어느 나라의 어느 조직인지도 비밀인데 하여튼 스파이래. 그리고 활동을 하고 있대. 그러면서 갑자기 스즈메 보고 합격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자마자. 스즈메가 뭐 이력서를 들고 간 것도 아니에요. 뭔가 면접 본 것도 아닌데 그냥 합격인 이유는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적격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자질이지. 스파이는 사실 눈에 띄는 특별한 사람보다는 한 번 보고 두 번 봐도 약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평범해야 유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대뜸 스파이 활동 자금으로 500만 원, 대충 5천만 원이라 칠게요. 그쵸. 5천만 원의 현찰을 딱 건넵니다. 그러니까 스즈메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에 이끌리듯 그냥 간 건데 갑자기 스파이를 합격시켜주고 활동 자금까지 거금을 줘.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얼떨결에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집에 오면서부터 이제 이 스즈메의 스파이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스파이 생활을 하면 미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파이라는 게 뭔가 눈에 띄지 않게 활동하면서 뭐 비밀을 밝혀내기도 하고 뭘 전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누굴 암살하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미션이 있을 텐데 이 스즈메의 미션은 뭐였냐? 오프닝에 나온 대로 최대한 평범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런 스파이 보신 적 있나요? 아 근데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아 그렇지. 논리적으로 말이 돼. 맞아. 근데 그 평범하게 지내다가 뭐 하기가 해야지. 없어. 기회가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우리는 뭔가를 하기 위해 평범해야 되는데 그 뭔가가 없어. 이 일종의 스탠바이 상태인 거를 쭉 스탠바이를 하라는 스탠바이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원래 위대한 스파이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어디서 또 이상한 거 보고. 근데 왜냐면은 나중에 추리 덕후로서. 이게 어떤 임무를 할 것이다를 미리 알려주면 평범하게 그치, 살기에 완전 이렇게 그치. 체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생활에. 원래 지령은 직전에 오는 거니까. 예. 전 옛날에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 영화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치. 무언가 언젠가 본부에서 콜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평범한 생활을 유지해라. 그러면서 이제 스즈메가 집으로 돌아와서 오프닝의 장면이 이제 펼쳐진 건데 똑같이 청소를 하고 목욕을 하고 장을 보고 이런 일상을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설레는 거예요, 일상이. 그러면서 그 비결은 냉장고 속에 숨겨놓은 그 활동자금 5천만 원. 그걸 생각하면서 두근두근 하면서 스즈메는 보내게 되는데 이게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평범하게 살기가 어려워지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맞아요. 오히려 평범이라는 게 때로는 제일 어려운 거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막 그 스즈메한테 자꾸만 자기가 눈에 띄는 상황들이 막 자꾸 생기는 거예요. 뭔가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자꾸 겹쳐지고 그러면서 또 이 스파이 생활을 시작하면서 스즈메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풍경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동네를 그냥 배경처럼 지나갔던 아주 일상적인 동네 풍경들 그리고 그 풍경들 속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알고 보니 다 뭔가 비밀을 품고 있는 요원들인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스즈메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재밌었죠. 그래서 그 스파이직 그리고 뭔가 그 비밀 임무라는 게 되게 상징적인 장치 그렇죠. 같았어요. 각자의 인생에 대한.
이 영화가 이게 뭔가 스포의 구애를 받는 영화는 아니니까 편하게 하나를 좀 오. 소개해보면 스즈메가 쿠자쿠와 함께 갔던 라멘 가게가 있어요. 이 라멘 가게의 사장님이 평범한 줄 알았는데 비범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비범합니다. 이분은 그냥 라멘 가게 사장님이 아니고 고독한 미식가 출신입니다. 그 배우의 20년 전 모습을 볼 수 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쿠자쿠는 이 라면을 먹으면서 아 뭐냐 어중간한 맛이라고 혹평을 하는데 스즈메는 나 맛있는데 그러면서 막 이 대화를 나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장님이 라면을 평범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맛있으면 소문나거든. 너무 맛집이어도 안 되는. 근데 또 너무 맛없으면 또 망하면 안 되는 거야. 이 가게를 본부로 아지트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100점도 0점도 아닌 50점의 라면 그치. 맛을 계속 유지해야 했던 거예요. 극한 직업처럼 너무 맛있으면은 경찰들이 맞아요. 치킨 맛집 수사에, 만들어가지고 방해를 수사를 받잖아요. 못하잖아요. 사장님이 나중엔 정말 막 눈물을 막 흘릴 정도인 거야. 나는 정말 맛있는 라면을 만들고 싶은데 싶어. 실력도 있는데 이걸 어중간하게 하기 위해 극도의 노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진짜 엄청난 실력자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동네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저마다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서 스탠바이 중이었던 그 상황을 이제 스즈메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스파이 생활이 시작된 이후로 이 스즈메 같은 경우는 그 무료하고 평범하던 하루하루가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비범하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일과를 보내게 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마치 1월 1일에 나갔다. 마치 똑같이 아침에 맞네. 일어나서 맞네. 샤워하고 뭐하고 일과를 사는데 왠지 1월 1일은 그쵸. 뭔가 나 자신 특별하다. 잘해보자. 맞아. 이런 상태에 약간 마법에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 스파이에 임명된 것처럼 새해에 나아가는 미션. 새로운 수행. 캐릭터를 갑자기 수행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헬스장이 붐비고 이런 맞아.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사람 하루 많았구나. 차이일 뿐인데 1월은 전체적으로 약간 한 달 내내 그런 약간 맞아. 일종의 분위기가 마법이 있어. 있는 것 맞아.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기가 1월인 만큼 네. 점검해볼 때도 됐다는 뭘 생각이 들어요. 점검을 해. 새해 다짐이 좀 어떻게 진행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요. 아. 어떻게 좀 유지가 되고 있으신가요? 전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망했고 하나는 성공했어요. 망한 거부터. 일단 망한 거는 일기 쓰기였는데 아. 저도 뭔가 기록을 의식적으로 남겨야겠다. 음. 그래서 매일매일 손으로 정말 세 줄이라도 뭘 쓰자. 일 다짐을 하고 예쁘게 쓰려면 좋은 다이어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다이어리를 진짜 농담 안 하고 한 달 동안 골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막 모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교보문고에 다 들어가고 심지어 막 친구가 도쿄 여행 갔는데 거기에 있는 막 다이어리 봐달라고 해서 거금을 들여서 막 샀어. 5만 원도 넘는 다이어리를 장만을 하고 진짜 예쁘고 종이도 좋고 막 펜도 진짜 좋고 완벽한 세팅을 다 하고 1월 1일 하루 쓰고 1월 1일에 심지어 또 막 너무 길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일부터 진이 빠져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리고 막 단순한 말을 못 쓰겠는 거예요. 너무 좋은 펜이고 막 너무 좋은 펜이어가지고 아까워서. 멋진 말과 그래서 인생의 망했고요. 계획을. 일기 쓰기는 지금 망해서 설부터 다시 하려고 지금 우리에겐 세컨드 네, 우리에겐 우리에게 새해가 있다. 맞아요. 두 근데 번째 새해. 그게 진짜 코리안 뉴이어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올해부터 교환 독서 친구들이랑 하려고. 근데 네. 제가 책플릭스에서 읽었던 책들 중에 좋았던 거를 복습하고 싶어서 막 그래서 뭐 쉬운 책들 있죠. 모순 같은 걸로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생각보다 너무 협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교환 독서라는 게 진짜 그냥 별게 아니고 제가 그 모순 책에 막 댓글을 막 달아요. 미친 거 아님? 막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막 예를 들면 친구 전 남친 이름을 제가 쓰면서 이거 누구 같다 이렇게 막 써서 친구들한테 돌렸어요. 공격 아니야? 근데 친구들이 거기에 이렇게 대댓글로 다 달아서 맞다 막 공감도 하고 어떤 친구는 생각지도 못하게 막 거의 한 페이지 다 채울 정도로 본인 의견을 이 책 정말 싫다. 무슨 왜 읽자고 했냐. 자기 지금 막 전남친 생각나서 너무 힘들다 막 이러면서 편지처럼 드라마. 이렇게 써줬는데 그걸 제가 1월 달에 3명의 친구들과 같이 했는데 너무 좋고 뭔가 그 책 한 권이 어떻게 보면 좀 망했거든요. 이제 모두의 낙서로 가득해져서. 그렇지. 근데 그걸 좋지. 그대로 한 권 한 소중한데? 권씩 모아서 할머니 됐을 때 다시 보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매달 하나씩. 일단 좋다. 한 거죠. 한 권을 했죠. 오케이. 네. 그래서 하나는 성공, 출발이 하나는 좋네. 실패입니다. 네. 저는 사실 새해 뭐 별거 있냐 뭐 결심하지 말자라고 사는 주의라서 별걸 안 하긴 했는데 좀 결심했던 거가 있다면 술을 좀 줄여야겠다.
진행 상황은 네, 거하게 실패 중입니다. 근데 절대적인 양은 줄긴 했을 거예요. 한 번에 먹는 양을 조금씩 줄이고 근데 있기 그건 때문에. 이제 체력 이슈야 내가 봤을 때는. 아. 연륜 이슈. 그것도 있고. 근데 이제 빈도를 원래 줄이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아. 이제 뭐 야근하고 이럴 때 특히 그런데 집에 가서 살짝 와인 정말 한 그 반잔 정도 있잖아요. 그 식당 가서 잔 시키면 나오는 정도. 딱 그거 먹는 거를 작년에 너무 자주 한 거예요. 일주일에 막 5번씩. 이래버리니까 일주일에 5번이 맨날이네. 아무튼 주 5번이면 평일 5번이면 맨날인데. 알코올 중독 아닌가요?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스스로. 근데 이제 제가 뭐 체력적으로 엄청 무리가 오거나 다음날 이제 이슈가 없으면 이 정도 먹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한 건데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이거 약간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올해는 내가 줄인다 줄였어요? 라고 금주라고 또 써놨는데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전혀는 그래요? 아니고 솔직히 조금 줄었어. 줄긴 했는데 그 정도면 성공이죠. 근데 또 연말연시가 금주 다짐 많이 하시는데 술 마시기 또 좋은 계절이에요. 맞아. 뭔가 모임도 많고. 그 춥고 이래가지고. 송년회 신년회 해가지고 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먹으면 이번 주 망했다 맞아. 하고 또 먹어. 그러니까 설에 다시 시작하세요. 고민 중입니다. 네. 아니 이렇게 1월 1일에는 뭔가 마법에 걸린 것처럼 시작하다가도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마법이 풀립니다. 마법 풀리죠. 작심 3일처럼 3일에 풀리기도 하고 뭐 누군가는 더 길게 가기도 하겠지만 풀린단 말이죠. 근데 또 그게 또 웃긴 게 매년 돌아와요. 이게 그냥 저는 그거 같아요. 나침반 한 번씩 맛가지 않게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될 방향은 여기다. 태엽 감아. 네, 태엽 감는 것처럼 하는 거죠. 이 스즈메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마치 1월 1일에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일상이 되게 특별하게 다가왔다고 했잖아요. 그 상태로 살면서 언젠가는 그날이 오겠지? 그걸 기다리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약속된 게 있었어요. 무슨 신호가 호출이 오면 어떤 특별한 단어가 들어간 방송이 될 거다. 그치. 그 방송을 들으면 그 방송 속에 숨겨진 그 몇 시 장소 이걸 듣고 와라. 집결지로 모여라.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긴장된 채로 하루하루를 막 살아가요. 평범한 척하면서. 오긴 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날이 오긴 옵니다. 와야지. 그래서 본부 호출이 오고 이 정체 모를 호출과 함께 시작된 또 동시에 경찰의 포위망 막 추격이 막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 비밀 요원 동네 비밀 숨겨있던 비밀 요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막 고조되면서 이제 스즈메도 두근두근 한편으론 설레는 마음으로 한편으론 굉장히 내가 알던 모든 일상과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과 이별일 수도 있겠구나 이게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집결지를 향해 갑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집결지에 모인 요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이제 영화가 이제 결말을 향해 가고 스즈메는 그 호출의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후 스즈메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태도와 성질의 것으로 바뀝니다. 이러면서 스즈메가 새로운 어떤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이 호출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오프닝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스파이가 돼서 엄청 두근거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 5천만 원이 뭔가 두근거리면 원천이라고 느껴졌어요. 큰 돈이 갑자기 생겼고 이걸로 뭐랄까. 근데 사실은 이 영화를 쭉 보다 보면 스즈메가 두근거렸던 거는 이 5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스파이가 됐다는 그 사실. 맞아요. 그 스즈메의 일상을 되게 특별하게 바꿔준 거는 미션에 무슨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실 없잖아요, 미션이. 근데 그냥 그 뭔가 미션 중에 있다는 무언가를 기다리며 내가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그 미션 자체 그 존재가 이제 스즈메의 하루를 좀 특별하게 바꿔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꼭 스파이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뭘 하는지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상태로 하느냐 이걸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딴소리인데 제가 막 유튜브 보다 보면 요즘 트렌드 알려주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뭐 디깅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나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제가 콘텐츠 디깅을 했다. 뭐 유튜브로 트렌드 디깅을 한다 이러는데 제가 이거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맨날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맨날 그 넷플릭스를 볼 때 나는 지금 트렌드 디깅 중이다. 트위터 보면서 프레이밍이다 프레이밍. 힐링 타임 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트렌드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또 틀린 말이 아닌 게요. 틀린 말 제가 막 그거 뭐 보고 회사 와서 일할 때 그게 도움이 되고 하니까 예를 들면 막 밖에 나가서 뭐 백화점 구경할 때도 그냥 시장 조사 하는 거다 이러고 뭐 트렌드 조사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엄청 설레고 설레요?
근데 약간 하우스 프로텍터 백수를 어, 하우스 맞아요. 프로텍터라고 하는 그치. 그런 느낌인데 약간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게 이 스스메가 느낀 마음과 정확히 같진 아니, 않겠지만 마음의 문제라는 거잖아. 맞아요. 나한테 중요해. 어떤 그런 미션이 있다, 음. 사명이 있다. 그럼 똑같이 유튜브를 내릴 때도 진짜 근데 진짜로 저 옛날에 앉아서 세계 속을 할 때도 막 쓸데없는 유튜브 볼 때마다 맨날 다 캡처해놓고 막 저도 이랬었거든요. 그래요. 그건 지금도 일이니까 그래. 정말 네. 자기를 위한 일을 위한 거죠. 정말. 거꾸로 생각하면은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콘텐츠 만든 사람들은. 누워서 그래. 자기 전까지. 그건 혹은 이제 정신승리거나. 음. 근데 그게 되게 좋은 효능감을 줘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도 디깅을 많이 어딘가에 해보세요. 써먹을 것이다. 네. 디깅 중이다. 디깅 중이다. 그래서 하루를 뭘 하면서 보내느냐 음. 또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를 여기다 부여하느냐 음. 이건 내 선택이니까 좀 저는 좌절이 됐었거든요. 많이 이제 1월에 시작했던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 당연히 1월 말쯤 되면 흐려지기도 쉽지 하고 벌써 한 달 갔네? 왠지 망한 것 같은 거예요. 내 온전한 새해 다짐이 이미 한 달이 망했어. 이미 틀린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갑자기 이 영화를 보면서 든 생각은 1월 1일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다도 어쩌면 2월 1일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지를 좀 결정지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2월도 너무 잔인하다고 2월도 생각하고 있어. 잔인하긴 한데 아무튼 어떤 1월 1일이라는 되게 특별한 이벤트 상황에서 어떤 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닌 이제 평범한 이제 365일의 하루하루를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대하냐. 그래서 사실은 2월 1일, 더 평범해도 돼. 4월 7일, 뭐 10월 23일, 뭐 6월 19일 이렇게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다시 특별한 하루로 내가 의미 부여하면 그게 곧 시작이고. 맞아. 그게 또 이 스즈메한테는 스파이 생활의 시작점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쵸.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새해 다짐에 이제 좌절감을 느낄 무렵쯤에 다시 한번 리셋하고 또 새롭게 좀 하루하루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서 이 작품을 위로로 건네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끼리 정해요. 그냥 우리 새해는 1월 30일이다. 2월 1일이다. 네, 2월 1일이다. 아까 뭐였죠? 음력새해. 네, 아, 구정이 다가옵니다. 심지어 제 생각에 음력새해도 필요 없어. 아무 의미 없는 어떤 하루라도 상관없는데 그날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 작품이 어떤 멋진 서사와 막 화려한 액션과 어떤 영상미 이런 것들이 사실 있지는 않는데 2월 1일쯤 보기 좋은 따뜻한 위로를 주는 느낌이 들어서 꼭 공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보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그 내 주변에 있던 어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각자 그렇죠. 가지고 있던 비범함을 보여줘요. 맞아요. 아, 누군가에게 저런 서사가 있겠구나. 우리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저 맞아요. 사람은 그냥 맞아요. 경찰인 것 같은데 그렇게 꼰대 같은 경찰이지. 맞아요. 근데 막 알고 보니 체조를 겁나 잘해. 라든가 뭐 아무튼 여러 개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우리한테 주는 공감 포인트나 감동이 있다. 여기서 네. 그 스파이업이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긴 했지만 스파이가 아니더라도 각자 자기 인생에 그런 비범한 미션이 하나씩은 다 있다. 있고 그걸 사실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영화 거북이는 왜 빨리 헤엄친다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오늘 클로징 시간에는 구독자분들이 그동안 팟빵에 오. 남겨주신 댓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꾸러기 준모님께서 오늘로써 전회차를 한 번 완주를 했네요. 와우. 참으로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덕분에 좋은 책도 좋은 영화도 살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자주자주 올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분이 25년 5월에 처음 책플릭스를 듣기 시작했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었거든요. 근데 무려 25년 11월 17일에 완주를 방금 하셨다고요? 그 댓글을 남겨주신 거니까 뭐야 지금 6개월 6개월. 만에 이걸 다 완주를 들었다. 하신 거죠. 하루 종일 대단하십니다. 책플릭스만 들으신 건가요? 꾸러기 준모는 의외로 빨리 완주한다. 빨리 듣는다. 빨리 듣는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3차 에피소드에도 돌아오신 거 발견했다 이렇게 어. 반응해 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잘 듣고 계신 반갑습니다. 분들이 신기하다. 있는데 시간이 될런가 모르겠네. 오. 자, 그리고 선호즈님, 저는 야근 때마다 책플릭스를 듣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야근 날이 되면 자연스럽게 책플릭스를 생각합니다. 이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책플릭스의 꽃말은 야근인가요? 야근인가요?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작품 소개한 아. 거에 달아주신 댓글인데 거기 제가 약간 이런 비슷한 드립을 쳤어요. 그랬더니 자기한테는 정말로 책플릭스가 이런. 인터내셔널이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 좋은 댓글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응원합니다. 네, 야근을 좀 즐겁게 해드렸다면 다행이고요. 네. 비공디돌님이 남겨주신 또 모순 듣고 남겨주신 글인데요.
독서 모임 선정 도서에서 읽어보신 책이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모순에 대한 감상을 좀 남겨주셨는데 결핍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하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도 불행하다. 행복은 만족과 결핍의 자식이다. 불에 대야만 뜨거운 줄 아느냐라는 말이 있지만 사람은 불에 대야만 뜨거운 줄 아는 존재다. 그제서야 불에 대지 않은 삶을 감사해 하는 게 사람이다. 중략. 그리고서는 땡땡땡과 결혼하는 안진진이 밉다. 스포 방지고요. 누구랑 결혼했는지는 댓글 보시면 나오지만 모순의 결말에 대해서 안진진이 밉다. 있다. 불에 대야만 뜨거운 줄 아는구나 안진진은. 이런 느낌으로 좀 남겨주신 것 같아요. 아, 기타 치는 병아리님께서는 이거는 이제 실패를 통과하는 일. 맞습니다. 본이가 소개한 덕PD의 이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문득 생각난 문장이 있어서 댓글을 써요 라고 하시면서 박웅현 작가의 8단어에서 발췌해서 써주셨는데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택한 다음에 그걸 정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선택하고 후회하면서 오답으로 만들죠 라고 써주셨어요. 선택에 후회하고 자책하던 저에게 와닿았던 문장이었어요. 세상에 무조건 옳고 틀린 것은 없음을 인지하고 내가 정답으로 만들어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요. 이 슈레딩거의 정답 오답인가요? 그때 이제 실패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누면서 저는 이제 선택을 하면은 그 선택이 맞는 것이 되도록 살면 된다라는 소리를 맞아. 했었죠. 그 얘기를 딱 하셨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 글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오 되게 박웅영 작가 이런 멋있는 말을 했구나. 그러니까요. 정확히 나는 대충 얘기했는데 역시 작가는 멋있는 말을 한다. 앞으로 저도 이거 좀 인용하면서 다녀야겠어요. 정답과 오답.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콩피아님 삼체 제로 에피소드에 최근 댓글이네요. 남겨주셨는데 그 삼체 다 읽으신 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체 제로에 대해 제가 찐 마지막에 뺐잖아요. 네. 그래서 설명 괴물이다라고 하시면서 거기 읽을 때 소름이 돋아서 스포인과 감에도 무조건 말하거든요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앞에 안 읽은 사람들이 과연 소름 돋을까? 내 목소리로 읽으면 짜증만 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읽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본이가 그때 책플릭스에서 얘기한 설정과 비슷하게 삼체 X라는 팬픽이 나왔다. 맞아요. 라고 했는데 읽으시고 읽으셨군요. 정확히는 62% 정도 읽으신 상태에서 별로다. 작가가 왜 이런 걸 공식적으로 인정했을까요? 라는 댓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다행히 저는 아직 안 읽었습니다. 나의 시간은 소중하다. 제로는 훌륭했으나 X는 좀 서운했다. X는 별로다 라고 하셨으니 뭐 이제 각자의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이 의견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오히려 저는 콩피아님 덕분에 좀 궁금해져요. 그래요? 이 정도로 별로라고 이러면서? 왜 이렇게 62%에서 그러니까, 뭐 별로라고 그래? 느끼셨을지. 네, 여기까지 오늘 팟빵에 달린 댓글들 쭉 한번 정리 나눠봤고요. 이렇게 댓글 소개 종종 해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